안녕하세요. 건강요고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크리스마스 건강 특강, 어제 이어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약을 주제로 말씀 듣는데요. 병이나 상처를 고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 먹거나 바르거나 주사하는 물질, 사전에 기록된 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치거나 예방하기 위한 물질,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인 거죠. 하지만 올바른 사용을 넘어서 오남용되거나 잘못된 보관으로 인한 문제들도 많습니다.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을 비롯해서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약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조심해야 할까요? 오늘 크리스마스 건강 특강은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약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매주 화요일마다 약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시는데요. 오늘은 특강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소장님, 올바른 약 사용법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 걸 보면은 네. 올바르지 못한 약 사용의 문제들도 많다는 그런 의미겠죠? 네. 환자분들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본인이 자기는 반약사다라고 하시면서 자기 먹는 약은 다 안다. 그래서 내가 알아서 조절해서 잘 먹고 있다. 그러시는 분도 있고요. 반대로 아니면 정말 의사 선생님 시키는 대로 나는 꼬박꼬박 잘 시키는 거에서 한 채 어긋남도 없이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틀리게 먹고 계신 것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요즘은 뭐 일반인들도 약의 성분이라든지 용량에 대한 관심이 참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건지 임의로 약을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드시거나 일부 약을 빼고 복용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또 캡슐로 된 약도 분해해서 내용물만 이렇게 복용하는 분도 있거든요. 약사로서 당황스러운 경우들 좀 많이 보시죠? 네, 많이 봅니다. 본인이 자기 몸에 맞추어서 용량을 조절해서 먹는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용량의 조절은 하루하루 다르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의사 선생님이 고민하여서 가장 효율적인 용량을 찾아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은 좀 컨디션이 좋아. 그러면 반만 드시고 네. 오늘 영 안 좋은 것 같아. 네. 그러면 알아서 2배로 드시고 이런 경우들을 정말 많이 보는데 그러다가 정말 사고 나면 어쩔까 조마조마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임의로 복용해서 드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약이 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용법과 약에 대한 오해 그리고 보관법까지 오늘 주부 출연자분들도 자리해 주셨는데요. 잘 들어보시고 궁금한 부분들을 질문하는 시간도 드리겠습니다. 네,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이 전하는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시작할게요. 네. 저는 약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왔는데 항상 우리 소비자분들을 만나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제가 건강해지는데 뭘 더 먹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네. 이게 뭐냐면 일단 약과 약이 아닌 것을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약이라는 거는 우리 예전에는 그냥 아플 때 먹는 거 이렇게 배웠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아플 때 또는 아프지 않더라도 불편한 증상이 있을 때 그리고 또는 질병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쓰는 이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약을 쓰고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약은 인체 내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문장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약은요, 사람 몸에 들어가면요, 반드시 어딘가를 건드려요. 그렇죠? 몸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나갈 거면 우리가 뭐하러 약을 먹겠어요? 네. 그런데 어디를 어떻게 건드려서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증명해야지만 약이라고 불러줍니다. 약이 되려면 약이 사람 몸에 들어가서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건드려서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증명해야 되고 이것을 효능 효과라고 해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몸이라는 아주 정교한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를 건드렸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원하지 않는 반응도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은 효과를 증명하고
부작용을 관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 약이라는 지위를 얻습니다. 네. 그런데 저한테 뭘 물어보시냐면 선생님 제가요 안 아프고 이렇게 건강하고 젊고 건강하게 살려면 뭐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 뭐도 좋다 그러고 이것도 좋다 그러고 저것도 먹으라 그러고 그런데 그거 꼭 먹어야 할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게 주로 뭐냐면 건강기능식품이죠. 네. 건강기능식품 말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지면서 약도 아니고 식품이래. 그러니까 아주 소비자의 마음에 쏙 드는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한테 요즘 건강기능식품을 그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자, 그럼 약과 건강기능식품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아셔야 돼요. 약은 아까 효과를 증명하고 부작용을 관리한다 그랬죠. 건강기능식품은 효과를 증명했다, 못했다. 못했다. 못했다죠. 얘가 효과를 증명하면 뭐가 되면 약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약까지 효과는 증명을 못했는데 경험적으로 써보니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이게 건강식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난 10년간 1등을 달리는 건강기능식품이 뭐냐면 홍삼이에요. 홍삼. 집에다 하나씩 있으시죠? 네. 홍삼은 우린 고려시대부터 먹어와서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건강한 재료예요. 그렇죠? 그래서 홍삼을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건강기능식품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 홍삼이 효과를 증명해줬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죠? 어딘가에 사람 몸에 들어가서 어디를 건드려서 어떻게 효과를 나타낸다를 증명해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직은 못하고 있어요. 저의 개인적인 소망은 홍삼에서 항암제가 하나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잖아요. 그 항암제를 만들면 정말 전 세계적으로 팔 수도 있고 너무 좋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경험적으로 홍삼이 좋은 건 알고 있어. 그러나 얘가 아직 약의 지위를 얻지는 못했기 때문에 가장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근데 홍삼 뭐 때문에 드시죠? 몸에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서 어떤 분은 면역력, 감기에 덜 걸리는 것 같아요. 이야기하시고 어떤 분은 피로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너무 좋아요.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면역력을 증가시킨다. 피로를 회복한다 라는 것이 홍삼의 어떤 성분이 어디를 건드려서 했는지를 증명하기가 아직도 우리가 그만큼 발전을 못했어요. 자, 이렇게 홍삼을 이해하시니까 건강기능식품이 확 이해가 되시죠? 똑같아요. 오메가3 알래스카 사람들이 미국 본토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이 적게 걸리는 이유가 뭐지? 이 사람들은 쇠고기 안 먹고 큰 물고기 먹으니까 오메가3가 많아. 그래서 오메가3가 꼭 혈관을 청소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얘는 축상동맥경화증 말고는 아직 증명을 못했어요. 찾고 싶은데. 그래서 보시면 어느 나라나 어느 동네나 그 동네에 가면 몸에 좋다는 물건이 꼭 있어요. 해외여행 가시면 꼭 거기서 여기서만 이거 사셔야 돼요 하는 거 있죠. 그게 다 그 동네 사람들이 먹던 식품 중에 약은 아닌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증명은 못했어. 까지가 이 건강기능식품이 지금 가지고 있는 딱 지위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뭘 치료하려면 고혈압에 좋다는데 당뇨에 좋다는데 이걸 먹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약은 아니니 치료약은 반드시 드시고요. 그것은 보조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약이 비쌀까요? 건강기능식품이 비쌀까요? 건강기능식품. 그럼요.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은 아무리 비싸도 꼭 필요한 사람이면 우리가 어떻게든 먹게 해줘야 돼요.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은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보험으로 약값을 다 보조해주고 있어서 싸다고 느끼시지만 사실은 약이 훨씬 비싼 건데요. 건강기능식품은 약만큼 효과도 없는데 정말 큰 돈들을 퍽퍽 잘 쓰세요. 그래서 항상 제가 건강기능식품은요 효과는 입증이 못된
도움이 되는 정도까지를 이해하시고 네. 그다음에 내 지갑이 허락하는 만큼만 투자를 하세요. 돈을 네. 쓰세요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걸 왜 먼저 말씀드리냐면요.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건강기능식품 질문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약과 약이 아닌 것의 차이를 말씀드렸고요. 네. 약은 전문 의약품하고 일반 의약품으로 나뉩니다. 사실 2000년 전에는 이게 구분이 없었어요. 99년, 2000년 7월 전 6월만 해도 약국에 가서 그냥 항생제, 마이신 살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의약분업이 되면서 이것을 깨끗하게 나누면서 의약분업 되어서 처음에는 귀찮다는 분들 되게 많으셨어요. 네. 동네 약국에서 감기약도 지어주고 혈압약도 지어주고 약 다 지워줬는데 왜 이걸 나눴어?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위험한 약들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받게 하고 예. 이 처방을 받으면 병원에서 약 주면 되지. 예전엔 그랬는데 그 아니라 그 처방을 한 번 더 약국에서 검토하게 되는. 예전에는 비방이 많았어요. 네. 약국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되게 많았는데 요 의약분업이 되면서 깨끗하게 공개가 되고 내가 무슨 약을 먹게 되고 어떤 식의 처방이 되게 되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우리나라 항생 남용률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네. 조금만 아프면 마이신 먹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의약분업 이후로 차근차근 떨어지게 됩니다. 네. 결국은 전체가 같이 건강하게 약을 쓰기 위해서 좀 귀찮게 만드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굳이 병원 가고 굳이 약국 가서 한 번씩 더 확인하세요라는 제도가 됐고요. 네. 지금은 뭐 20년쯤 하니까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게 됐죠. 네. 너무나 당연하게 있지만 약은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나뉘어 있고요. 일단 우리나라는 약국 외의 장소에서는 약을 팔고 사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인터넷으로 파는 건 모두 약이 아니에요. 네. 인터넷으로 거래되는 것들은 모두 식품이에요. 네. 근데 이게 번쩍 왜 꼭 효과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를 많이 하고요. 그 과대 광고를 걸러내고 잡아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이제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알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네. 약은 이제 약국을 통해서만 유통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일부 안전상비약이라고 해서 편의점, 24시간 하는 편의점에 왜 약국 10시까지 하는 데들도 많지만 한밤중에 약 필요할 때 있잖아요. 네. 그죠? 아니면 휴일 갔을 때 네. 그럴 때 쓸 수 있는 15종의 약들만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이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약의 대략적인 개요는 이해하셨고요. 약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때 정말 딱 한 가지만 아셔야 된다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약의 두 얼굴입니다. 약의 두 얼굴은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네. 약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뭐냐? 약이란 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딘가를 건드린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나타내는 효능 효과가 있는 반면에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 네. 그래서 세상에 부작용이 없는 약, 하나도 부작용 없는 약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네.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의사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거 약국에서 약사 선생님들 얘기하실 때 이 약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부작용이 덜 위험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몸에는 좋고요. 부작용은 하나도 없어요. 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네. 만약에 누군가가 내 앞에서 이건 몸에 여기에도 좋고 저기에도 좋고 여기에도 좋고 그러면서 나쁜 건 하나도 없어요. 부작용은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무슨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분은 사기꾼이시구나. 나한테 어떻게든 하나를 팔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모든 약은 항상 부작용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부작용을 관리하는 것이 약을 잘 쓰는 거예요. 효과는 잘 나면서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불편함이 없게 약을 쓰는 거. 네. 이게 사실 약을 잘 쓰는 방법이거든요. 네. 오늘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 감기약 다 먹어보셨죠? 네. 자, 감기약에 수면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들어가지 갈까요? 안 않을까요? 들어갈까요? 졸리긴 한데요. 자,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를 많이 하는데 학생들 모아놓고 감기약에 수면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하면 99% 들어간다고 손들어요. 왜? 근데 안 들어가요. 감기약은 먹고 나서
졸린 적이 네. 있거든요. 네. 아, 내가 졸렸으니까 여기 수면제가 들어갔을 거야. 아. 자, 근데 자,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네. 수면제는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디를 건드릴까요? 신경. 어디를 건드릴까요? 네. 머리를 건드리는 약이에요. 그쵸? 사람을 잠재우려면 발가락을 건드려서는 잠을 안 자죠? 네. 뇌를 건드리는 약이에요. 그러면 뇌를 건드리는 약은 위험할까요? 안전할까요? 위험해요. 엄청 위험하죠. 네.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두 군데 심장하고 뇌예요. 네. 그렇죠? 그치. 심장이 멈추면 사망. 네. 뇌가 멈추면 뇌사. 네. 그렇죠? 사망은 두 종류예요. 네. 그러니까 심장과 뇌를 건드리는 약은 약 중에서 제일 위험한 약이에요. 예. 이제 이해되셨어요? 네, 자, 네. 그럼 감기약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수면제? 안 들어가겠네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수면제는요, 실제로 네. 처방을 받으시려면요, 되게 힘들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잘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잘 안 줘요. 네. 그냥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요. 약국에서 그냥 절대 못 사고요. 처방 길게도 안 해주시고요. 뭐, 조금씩, 반알씩, 뭐, 3일만 드셔보세요. 이러고서 굉장히 조심조심해서 처방하는 약이에요. 네. 감기약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왜 들어간다고 생각하느냐? 감기약에 수면제가 들어가서 잠을 재우는 효과가 있었던 게 아니라 네. 다른 감기약 성분이 졸린 부작용이 있었던 거죠. 예. 그쵸? 네. 그 부작용은 다 경험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런데 좀 감기 걸린 분들은 잠을 좀 자는 게 나을까요? 안 자는 게 나을까요? 자는 게 낫죠. 자는 게 낫죠. 푹 자면은 감기 빨리 낫는 거 네, 다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 좀 졸린 부작용은 나쁜 부작용일까요? 치료에 도움이 되는 부작용이요. 도움이 되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알면서도 좀 잠을 재우면서 푹 쉬게 하는 목적으로 감기약 중에 특히 콧물약이나 기침 가래약이 이런 졸림 부작용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좀 졸리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건 네, 아니잖아요. 네, 네. 그 대신 근데 이 졸린 약을 먹고 나서 운전을 하시거나 기계 조작을 하시면 그건 위험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설명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약은 졸릴 수 있으니 운전하거나 기계 조작하실 땐 주의하셔라 라는 문구가 들어가요. 네. 네. 그 사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감기약을 먹고 졸렸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감기약을 먹어야 되는데 졸리면 안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네. 오늘 네. 저랑 만나실 때도 네. 여기서 조심히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의사 선생님한테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졸리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좀 덜 졸린 약을 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안 졸리게 약을 좀 지어주세요. 처방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요. 저녁에만 혹시 들어간 약이 다른 약이 네, 들어간 네, 있어요. 졸린 약을 그냥 저녁에만 넣어드리기도 하고 네. 그 약을 안 졸린 약으로 바꿔드리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작용이 사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 되는 부작용을 가능한 안 나타나게 하고요. 사실 이런 부작용들을 이용해서 또 다른 약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용이 되는 것이지만 문제는 약이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항상 새로운 약을 드시는 때 또는 약의 용량이 바뀔 때는 당분간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예를 네. 들어 내가 혈압약을 새로 먹기 시작했어요. 그럼 한 달쯤은 뭔가 내 몸에 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지를 보셔야 돼요. 네. 그다음에 약이 뭐 용량을 50ml 먹다가 100ml로 늘렸어요. 그럴 때도 좀 더 보셔야 되고요. 예. 약이 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사용 설명서의 부작용을 보시잖아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타나 있어요. 읽어보시면 먹을 수 있는 약이 하나도 그런 것 없어요. 같네요. 뭐 어떤 약은 얼마나 웃기냐면요. 설사가 나기도 합니다. 옆에 변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가 네. 적혀 있고요. 어떤 약은 졸립니다. 옆에 잠을 잘 못 잡니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게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평소와 달라진 점이 있는데 그게 혹시 약을 먹으면서 생긴 거라면 내가 이게 부작용일까 아닐까? 인터넷 찾아보시지 마시고요. 그냥 무조건 다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네. 자주 약사한테도 물어보고 의사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간호사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이런 경우 혹시 있어요? 자꾸 물어봐서 내 몸에 치명적인 나쁜 부작용이 안 나타나는 약을 찾으러 가는 그 일이 의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환자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약의 두 얼굴을 이해하세요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네. 세 번째는요, 보조제로서의 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몸은
자기가 자꾸 제대로 건강해지려는 상태로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네. 근데 그것을 약으로 자꾸 방해하거나 약이 자꾸 해결을 해줘 버리면 몸이 자기 일을 안 하기도 합니다. 아. 대표적인 예가 소화제예요. 소화제. 소화제, 물약으로 된 거, 알약으로 된 거 집에 떨어지면 큰일 나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항상 떨어지지 않게 집에다 사다 놓으시고 조금 과식을 했다, 조금 급하게 먹었다, 속이 조금만 불편하다 그러시면 자꾸 꺼내 드시고 그런 약들 중에 하나. 좀 굳이 필요 없는 많이 드시는 약 중에 하나예요. 네. 사실 소화는 내가 급하게 먹는 버릇을 빨리 고치셔야 돼요. 입에서 해줘야 되는 소화를 제대로 못하고 음식이 넘어가면 위장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왜 우리 소식하세요, 천천히 먹으세요, 귀가 따갑게 들으셨죠?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잊어먹으시고 먹고 나서 자꾸 소화제로 해결을 하시려고 하세요. 자, 소화제는 소화 효소제거든요. 원래 우리 몸에서 자동으로 나와줘야 돼요. 자동으로 나와서 소화를 잘 시켜줘야 되는데 얘를 바깥에서 자꾸 넣어주면 나중에는 제가 바깥에서 일 다 하네, 나는 일하지 말까? 그래서 반동으로 약 때문에 생기는 소화 불량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 네, 이게 모든 약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의존성이 있거나 습관적으로 먹는 약들은 반드시 그런 것이 있지 않은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네. 요즘 비타민 많이 드시죠? 예. 비타민 C는 아주 뭐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먹어야 되는, 이거 먹어야지 감기 안 걸린대, 이거 먹어야지 피부가 안 늙는데, 관절이 좋아진대 해서 많이 드시는데, 비타민 C를 고용량 먹는 것까지는 괜찮으세요. 먹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얘를 갑자기 끊잖아요. 그러면 이 비타민 C가 고용량이 맨날 들어오다가 어느 날 안 들어오면은요, 그날 무지하게 피곤해요. 그래서 어머, 나 중독된 거 아니야? 이건 중독은 아니고요. 예. 고용량을 항상 넣어주다가 끊을 때는 사실 천천히 끊어주셔야 돼요. 단계, 몸에서 적응할 시간을 주면서 2000ml 드셨다면 한 1, 2주를 1000ml로 줄이시고, 그 다음에 한 500으로 줄이시고, 그 다음에 끊는 요런 단계를 밟아서 갑니다. 네. 그래서 약을 늘릴 때도 사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늘리고 줄일 때도 단계적으로 줄이는데요. 혈압약, 당뇨약 마찬가지예요. 제가 내가 몸 관리를 열심히 했어, 의사 선생님 시키는 대로 운동도 하고 살도 빼고 담배도 끊고 그랬더니 혈압이 좋아진 것 같아. 본인이 뚝 끊으시면 안 돼요. 항상 그것도 단계를 거쳐서 천천히 끊는 프로그램을 짜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보조제로서의 약을 쓰는 방법들이에요. 네. 좀 이해가 되실까요? 네. 또 약이 우리 몸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걸 이해하시면 약 먹을 때 굉장히 이게 맞나 헷갈렸던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는데요. 네. 우리가 약을 먹는 방법이 80%가 경구용, 알약이에요. 먹는 약이에요. 먹는 약이 사실은 제일 안전한 방법이에요. 왜? 우리가 먹어서 사실 몸에서 흡수가 되고 그 흡수된 약들이 간에서 한번 검사를 맡아요. 간에서 얘가 약인지 독인지 보고요. 약이면 가서 너 좋은 일 해. 독이면 가면 안 돼. 내가 해결할 거야. 그래서 우리 뭘 많이 먹으면 간 나빠져서 몸에 나쁘다 들어오신 적이 있을 텐데, 술, 담배, 그렇죠? 술, 담배 먹어 많이 하면 간 나빠져. 술, 담배는 우리 몸에서 보기에 독인 거죠. 그러니까 가지 말고 여기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모든 약도 일단 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정 정도 대사를 시키고요. 독성을 처리한 다음에 혈액으로 보내고요. 혈액을 따라서 뺑뺑 돌면서 필요한 데를 갖다 주는 이 구조가 가장 안정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먹는 약하고 주사제. 주사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으세요. 효과가 빠르다고 생각하죠. 병원 가서 약만 주면은 싫어라 하세요. 주사 한 대 놔주세요. 빨리 낫게 좀 해주세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은데, 보세요. 먹는 약은 이불을 통해서, 위장관을 통해서 아까 간에 검사를 맡아서 혈관으로 간다 그랬죠. 주사는 바로 혈관으로 찔러주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는 빨라요.
간에 검사를 안 받잖아요. 그래서 부작용이 나면 주사제가 훨씬 더 심각하게 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혹시 항생제 검사, 알러지 나는지 안 나는지 검사해야 돼요 하고 병원에서 해주거든요. 네. 이게 주사제로 항생제를 써야 되니까 네. 먹는 약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날 수술 기간에 사용해야 될 주사제 항생제를 알러지 반응을 먼저 해봅니다. 네.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나서 약을 쓰게 되어 있는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사실 약을 쓰는 방법은 먹는 약이에요. 그래서 먹는 약으로 대부분이 약이 개발되고요. 특히 이런 데 취약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아이들은 약을 많이 접하지도 않았고 부작용이 어디서 날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주사제를 잘 안 쓰도록 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안 쓰도록 하는 게 이런 구조 때문이고요. 네. 약 보통 맨날 약국에서 식후 30분에 하루 3번 드세요. 이 얘기 많이 들으셨나요? 네. 네. 그래서 이게 하루 3번 먹는 약이요. 혈중 농도를 맞추는 게, 한 깨어있는 시간에 3번쯤 들어가서 맞추도록 약을 제형을 설계해서 그렇거든요. 하루에 사람들한테 여러 번 약을 먹게 하면은 복약 수능도라 그래요. 약을 까먹고 안 먹는 게 굉장히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규칙적으로 먹이지 하고 봤더니 우리는 새끼를 참 잘 챙겨 먹네요. 우리 민족은. 그래서 밥 먹고 나서 약을 먹게 하면 딱 좋겠다. 그래서 하루 3번 복용하는 용량으로 약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됐고요. 요즘 새끼 드시나요? 아니요. 안 드시죠? 네. 요즘 잘 못 먹고, 그 다음에 요즘은 24시간 내내 일을 하잖아요. 저녁에 일을 하시는 네. 분도 있고, 그래서, 원래는 이 하루 3번 19, 30분의 그 복용법이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있대요. 네. 중국이나 미국처럼 땅덩어리가 큰 데들은요, 밥 먹고 먹으세요 하면 못 먹어요. 그래서 시간으로 알려줘요. 6시간 간격으로 드세요. 8시간 간격으로 드세요. 12시간 간격으로 드세요. 그래서 19, 30분은 우리나라만 있는데 요즘은 하도 식사들 잘 안 챙겨 드셔서 없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지금은 하루에 한 번 먹는 약을 가장 선호합니다. 하루에 한 번 규칙적으로 먹는 약이 제일 먹기 편하고 잊어먹지 않고 네. 더 편하게 일주일에 한 번 먹게 해볼까 했는데 일주일 한 번 매일매일 한 번 먹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 먹으면요 수능도가 훨씬 더 떨어져요. 네. 잊어먹어요. 이게 한 달에 한 번으로 가면 더 편해질 것 같잖아요. 네. 완전 까먹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가장 편안하게 약을 챙겨 먹을 수 있는 게 하루 한 법이고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꾸준히 먹어야 되는 약들은 하루 한 번 먹게끔 약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혈압약들 하루에 한 번 먹게 하고요. 예. 비타민제 하루 한 번 먹게 하고요. 당뇨약은 식사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거든요. 네. 밥을 먹으면 당이 올라가요. 네. 그래서 원래 하루 3번씩 먹었어야 됐는데 3번 먹으니까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먹는 제형으로 만들고 있어요. 약을요, 이렇게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을 집어넣어서 약을 한 번만 먹어도 몸에서는 3번 먹는 것처럼 효과가 나게끔 만들거든요. 대신에 이런 약들은 쪼개 먹으시면 안 돼요. 부셔 먹으시면 안 돼요. 그 안에 알약 안에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예, 이거를 시간별로 녹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방출을 제어하는 제형들도 있어서 그래서 먹기 편해진 반면에 제형을 깨거나 변경시키면 절대 안 되는 약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네. 당연히 가격도 좀 비싸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용 시간도 좀 이해를 하시고, 아까 식후 30분인데 요즘 30분 없어진 거 아시나요? 모릅니다. 밥 먹고 바로 드셔도 돼요. 네. 30분 재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네. 밥 먹고. 근데 30분 지나면 설거지하고 돌아서면 약 먹었나, 안 먹었나? 까먹고 이걸 하나 더 먹을까, 말까? 맨날 고민하시거든요. 이 30분은 예전에는요, 밥을 좀 많이 먹었어요. 우리 민족들이 밥도 많이 먹고요. 이렇게 고봉밥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왜냐면 약하고 물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물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드세요라는
있다라는 의미로 30분을 쉬게 했는데 네.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드시잖아요. 소식하시고 천천히 드시잖아요. 네. 천천히 드시기 때문에 약 먹고 물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고요. 네. 그래서 잊어먹지 말고 그냥 식후에 바로 드셔도 약효 차이는 없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세요. 이거 네. 바뀐 지 한 2, 3년 됐어요. 네, 아직도 일부 약국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꼭 재서 먹으라는 건 아니고요. 네. 약 중에 정말 까다롭게 시간을 재는 약들이 있긴 있어요. 네. 네, 뭐 딱 2시간 간격으로 드세요. 또는 4시간 간격으로 드세요. 뭐 이런 것들은 요즘 이제 핸드폰에 그 알람 같은 기능을 좀 해가지고 드시거나 아니면 약 봉투마다 넘버링을 해드려요. 네. 네. 아침, 점심, 저녁 표시하기도 하고요. 1번, 2번, 3번, 4번. 몇 월 며칠 몇 번째 먹는 약까지 요즘은 다 이렇게 네. 찍어서 주는 약들 보셨죠? 네.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잘 챙겨 먹고 또 가능하면 본인이 먹기 힘들지 않게 약을 먹어야지 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들은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약은요. 인종마다도 대사가 달라요. 와. 네. 물어보세요. 가끔 미국에서 가져온 약이 우리나라 거보다 좋지 않냐? 네. 아니에요. 허가가 달라요. 미국에서 판매하려면 미국 사람한테 맞는지를 실험을 해야 되고요. 네. 아프리카에서 팔려면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이게 대사가 맞는지를 실험해야 되고요. 동양인, 한국 사람한테 팔려면 한국 사람들 몸에 맞게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네. 이게 그래서 인종별로도 다르고요. 당연히 어린아이와 어른은 다르죠. 네. 그렇죠? 네. 어른과 어르신은 또 달라요. 어르신이 되면 요즘 어르신들은 오래 사시기 때문에 어르신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데 당연히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물의 대사가 다르고요. 네. 남녀도 달라요. 남녀도 달라요. 그래서 남자일 때는 이 용량을 쓰세요. 여자일 때는 이 용량을 쓰세요. 나이가 몇 살일 때 쓰세요라고 예전에 나이로 구분했는데요. 요즘은 체표 먼저. 워낙 어린데도 큰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예 뭐 몸무게 단위 또는 키 단위로 약의 용량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대사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고요. 요즘은 그 차이점이 뭔지를 알아내려고 뭐 유전자 분석 같은 것을 해서 이런 효소가 나오는 사람한테는 이 약을 쓰고 네. 이 효소가 없는 사람한테는 다른 약을 쓰고 하는 것까지 발전이 되어 있어요. 네. 네, 좋은 약 계속 나옵니다. 그러네요. 참 약에 대해서 새롭게 아는 부분이 참 많았네요. 자, 크리스마스 건강 특강 오늘은 약이 될 수 있는 올바른 사용법을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크리스마스 건강 특강, 약이 독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합니다. 자, 주부 출연자분들도 열심히 듣고 계시는데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예. 저 남자랑 여자랑 그 약에도 차이점이 있다는 걸 오늘 와서 처음 알게 네. 됐거든요. 근데 감기 몸살 있잖아요. 네. 근데 몸살 걸리기 전에 이제 약을 먹다가 또 나와버릴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럴 경우엔 약을 보관해 놔요. 네. 근데 감기 몸살 같은 경우에는 또 가족하고 좀 비슷한 그런 증상이 있다 네. 보면 그 약을 먹어야 되는 건가 네. 안 되는 건가 그 먹게 되거든요. 사실은요. 증상이 비슷하니까 예. 다른 식구들 갖고 약을 있다가. 먹기도 하고 그러시죠. 네. 약이 많이 없던 시절에는 정말 많이 그렇게 했는데요. 요즘은 가능하면 자신한테 처방받은 약은 자기만 먹으라고 합니다. 예. 이런 미묘한 차이점들이 있고요. 아까 남자 여자도 네. 다르다고 그랬고 나랑 우리 딸이랑도 또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이 감기약은 대증요법으로 약을 처방하는 거라서 이게 내가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원인이 다를 수도 있어요. 네. 얘가 항바이러스제가 들어간 약일 수도 있고 항생제가 들어간 약일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약들이 보기에는 다 하얗고 빨갛고 똑같아 보여도 사실은 사람마다 다르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일이 안 나면 아무 문제 없지만 사실 효과가 없거나 적당한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만약에라도 그 약 먹고 부작용이 난다. 네, 그러면 되게 불행한 경우가 되죠. 자기한테 처방받는 건 자기가만 먹고요. 특히 아이들 약을 이렇게 정확한 용량으로 먹이셔야 되는데 첫째 약을 둘째 먹이고 뭐 놔뒀다가 나는 셋째를 먹이시고 이러는 게 엄마 짐작대로 이 정도면 되겠지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네, 특히 아이들 약은 돌려 먹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주부 출연자분 질문 받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는데요. 네. 그 액상으로 된 감기약이랑 피로회복제를 무슨 가정 상비약처럼 사다 놓고 에이. 수시로 그냥 하루에 하나씩 막 그냥 먹는 습관처럼 그렇게 되어 먹고 있는데 네. 또 그러다가 또 감기가 심하면 또 그걸 또 더 먹게 되고 또 가족들한테도 권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네. 그게 괜찮은지 걱정이 돼서. 중독되신 건 아니시죠? 안 먹으면 나는 하루가 시작이 안 된다. 가끔 있으세요. 그게 감기약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각성 성분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항상 대놓고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반드시 끊으셔야 되고요. 네. 증상이 있을 때 먹으시는 건 괜찮고요. 콜레스테롤 약은 지속적으로 드시는 약이시잖아요. 그래서 물론 콜레스테롤 약은 감기에 걸려도 드셔야 돼요. 네, 그래서 1순위가 만성질환 약은 1순위. 그다음에 2순위가 감기약처럼 우리가 필요시에 먹는 약. 네. 3순위가 내가 추가로 건강을 위해서 먹는 비타민제 같은 거. 그러시면 되고요. 양이 많지 않으면 같이 먹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약을 몇 알 같이 먹는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라도 이 약들 중에 서로 싸우거나 방해하는 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감기약을 받으실 때 내 콜레스테롤 약이랑 같이 먹어도 돼요? 그럼 대부분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세요. 네. 그런데 가끔가다 서로 방해하거나 그런 약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시간을 띄우세요, 복용 시간을 바꾸세요, 이 약을 바꾸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것들을 걸러주는 작업을 사실 약국에서 해줘야 됩니다. 네. 자, 올바른 약 사용법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계속해서 지켜야 할 약 복용법과 나눠 먹는 약의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 이어서 듣겠습니다. 약을요, 효과가 좋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받아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르신들이 좀 많이 하시는데요. 좀 멀리 있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매번 가기 어려우니까 가면 뭐 한 달분, 두 달분 이렇게 약을 받아오시고 그걸 정말 보물단지처럼 놔두셨다가 아껴서 먹으시고 심지어 친한 분들한테 내가 유명한 어떤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았는데 친구야 너도 한번 먹어보려니 하고 많이 봅니다. 그런데 자 이게 그냥 병만 본 게 아니거든요. 약을 주실 때는요, 환자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냥 보시는 게 아니에요. 얼굴색도 보고요, 말씀하시는 것도 보고요, 지나가듯이 묻겠지만 식사는 잘 하시는지, 잠은 잘 주무시는지, 이런 것들, 소소한 것들을 모두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물어보고 한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부작용이 안 난 약을 골라주신 거거든요. 그러니 내 친구분은 의사 선생님이 안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분한테 효과가 있다라는 보장도 없고 부작용이 안 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보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절대 약은 나눠 먹거나 누구한테 주거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처방된 거는 나만 먹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들한테 어른 약 쪼개 먹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급하니까 엄마 약 반 먹으면 되지 않겠니? 예전에 많이 있었던 풍경인데요. 자, 이제는 어린이들한테 쓸 수 있는 약 하고 어른한테 쓸 수 있는 약을 딱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약들은 어른만 써. 12세 이하의 아이들한테는 이 약만, 6세 이하의 아이들한테는 요 약만 쓰는 훨씬 더 안전성이 강화됐어요. 네. 그래서 어른 약을 아이한테 아무거나 비슷하다라고 주시면 안 되고요. 아이들한테는 어린이 약을 딱 제대로 처방받아서 주셔야 됩니다. 효과 좀
보시고 나면은 그냥 약 끊으시죠. 네. 처방 받은 대로 다 끝까지 안 드시죠. 3일분, 5일분, 뭐 일주일분, 한 달분 이렇게 어떤 기간을 정해서 약을 드리는데 사실 중간에 임의로 중단하시면 안 되는 약이 대부분이에요. 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할 때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고요. 그만큼 복용해야지만 나중에 다른 문제 없이 특히 이런 것들은 제일 많이 예로 들어드리는 게 항생제 내성. 항생제를 적당히 먹다가 난 괜찮아졌네 하고 약을 끊으시면 내성균이 발현이 돼요. 그 약을 우습게 보는 세균이 만들어지는 거죠. 돌연변이들이 살아남아서 나중에 이 약 전체를 못 쓰게 되는 효과가 없어지는 이게 항생제 내성이에요. 굉장히 무섭고요. 이 내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항생제 처방도 막 자제시키는 거고 약은 끝까지 먹으세요. 항생제가 처방됐을 때는 증상이 나아져도 끝까지 먹으세요 하는 이유들이 그런 당장 나한테는 안 생기는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약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도 먹기 싫은 거 먹기 싫어요. 그렇죠? 약을 다 주는 대로 다 먹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시면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약 받을 때 이거 괜찮아지면 그만 먹어도 되나요? 한 번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약국에서 정확하게 대답해 줍니다. 아니요. 이건 끝까지 드셔야 돼요. 아니요. 이거는요. 증상 나아지시면 안 먹을수록 좋아요. 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만 딱 확인을 하시면 정말 나는 이거 끝까지 못 먹을 것 같아. 그럼 미리 확인을 하시고 내가 진짜 못 먹으면 큰일 나나요? 한번 물어보시면 약을요 반드시 먹는 게 아니라 이 먹는 분들이 잘 먹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먹는 분들이 먹기 싫어 죽겠는데 먹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환자분들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게끔 제형도 바꾸고 약 종류를 바꾸기도 하고 복용 시간을 바뀌기도 하니까요. 이제 딱 요구를 하세요. 자, 약 보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약은요 보관을 잘 하셔야 돼요. 어린이들 손에 닿지 않는 것에 요새 약들은 향도 좀 좋고요. 맛도 좋게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아이들 손에 닿지 마세요 하는 게 1번이에요. 그런데 제가 다녀봤거든요.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약도 정리해드리고 하는 상담도 해드리고 하는데 요즘은 반려동물이 많아요. 맞아. 네, 이 반려동물들이 심지어 약 위를 막 기어다니기도 하고요. 약을 밟고 지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린이만 얘기하지 말고 반려동물들이 손길이 닿지 않게끔 꼭 약상자가 아니더라도 약은 따로 보관을 해주시는 게 1번이고요. 그다음에 약이 2가지를 싫어해요. 뜨거운 거 하고 물을 싫어해요. 약은요 따뜻해지면 뜨거워지면 녹을 준비를 하죠.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녹아야 되니까 사실 36.5도 체온 이상의 온도면 약은 녹을 준비를 하고요. 물을 만나면 뭐예요? 내가 지금 몸 안에 들어가는구나. 물을 만나면 녹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열과 습기를 피해 주셔야 돼요. 뜨거운 거. 그렇다고 햇볕에 약을 두지는 않으세요. 제가 잘못 관리된 것을 봤을 때는 전자기기 옆에 두시는 경우. 전자기기가 열이 나는 전자기기 있죠? 그 옆에 두시면 안 되고요. 습기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습기가 없는 곳에 두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다 넣으시냐면 냉장고에 갖다 넣으세요. 냉장고에 넣으면 얘 안 변하고 좋을 것 같아. 아니요. 틀렸어요. 냉장고에는 냉장고라는 약만 넣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냉장고라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거든요. 건조하고 직사광선도 없어서 좋은데 문제는 얘는 냉장고는 하루에도 수백 번 문을 열고 닫고 하거든요. 그 습기가 들어가서 약에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된 약들을 꺼내보시면요. 나중에 이상하네. 눅눅해. 우글쭈글해. 그 다음에 안에 자기들끼리 녹아서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습기가 달라붙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냉장 보관하라고 한 약이 아닌 일부 시럽제, 일부 안약, 일부 연고를 제외하고는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는 서늘하고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을 해주셔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건강 특강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계속 해왔던 일들도 있고 또 집에 있는 약들을 정리 좀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도 사실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아이들 약 먹이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음료에 타서 먹이기도 하고 힘들 때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이들 약 먹이는 팁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아이들은요, 시간으로 약을 먹여요. 식후가 아니에요. 좀 커지고 난 다음에는 식후인데, 그전에는 시간으로 약을 먹이고요. 오히려 아이들은 배가 가득 찼을 때 약을 토합니다. 네, 우유를 잔뜩 먹고 나서 약을 먹으면 토하거든요. 그래서 좀 속이 비어있을 때 약을 먹여도 돼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어머, 애 속 버리지 않나요? 약 먹으면 속 버린다라는 속설이 너무 있으셔서 그러신데 아이들 약은요, 속 안 버리는 약으로 만듭니다. 아이들한테 안전한 약들만 쓰고요. 어른들처럼 위장장애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빈속에 먹이셔도 되고요. 시간으로 먹이시고 시간인데 지금 먹이려고 할 때 애가 자고 있어요. 그럼 깨워서 먹일까요? 아니요, 재우셔도 돼요. 자는 아이 깨우면 울어요. 그렇죠? 그래서 재우시고요. 자고 일어난 다음에 이게 시간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약은 사실 별로 없고요. 하루 동안에 깨어있는 시간을 적당히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딱 6시간 만에 먹이세요 이렇게 안 하고 6에서 7시간 간격으로 먹이세요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는 동안에는 그냥 애도 쉬게 냅두시고요. 깨운 다음에 약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좀 그 다음 복용 시간이 너무 가까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조절해서 먹이시는 게 하나의 팁이고요. 쓴 약이 있어요. 어른들도 참 쓴 약 먹기 어려운데 아이들은 더 심해요. 그냥 뱉어내고 안 먹으려고 도망가고 입 안 열고 그러거든요. 좀 요즘은 그래서 좀 배려 있는 소아과 선생님들은 약을 가루로 만들기 전에 본인이 먼저 맛을 보세요. 그런 배려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잘 먹을 수 있게끔 하시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쓴 약들은 있습니다. 약이 맛있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랬을 때 하나의 팁은요. 음료에 섞지 마시고요. 뭐 주스나 요거트나 이런 데 섞지 마시고요. 그냥 설탕을 섞어서 맛을 가려 쓰세요. 설탕. 예, 그냥 설탕을 써서 그렇게 많은 양 넣지 않아도 맛을 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설탕을 써서 약을 좀 달짝지근하게 만드신 다음에 먹게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포도주스에다가 약을 섞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평생 동안 포도주스를 싫어할 수가 있대요. 그거를 기피하고 안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평생 동안 먹는 음식에는 약을 섞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게 해서 좀 조금만 맛있게 해서 먹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통 물약하고 가루약이 나와요. 그래서 물약하고 가루약 섞어서 했는데 물약이 너무 적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생수 섞으셔도 돼요. 우리 약 먹고 나서 물 먹잖아요. 그것처럼 물을 좀 섞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어린이집 다 보내잖아요.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약을 보낼 때는 한 해 분량을 요즘 약국에서 주는 약 먹이는 통 조그만 거 있어요. 거기에다가 한 번 먹을 거를 딱 섞어서 보내시고 몇 시쯤에 먹여주세요. 그 중에서도 실온 보관이 있고 냉장 보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냉장에 맞춰가지고 한 번에 흔들어서 냉장고 넣지 말라는 이유는 얘가 층 분리가 일찍 생겨요. 가루하고 물약이 이렇게 가라앉아서 냉장고에서는 더 빨리 생기거든요. 근데 이건 한 번 먹을 거잖아요. 한 번 먹을 거는 흔들어서 다 먹이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 번 먹을 거를 이렇게 섞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가끔 이거 통째로 약 전체 3일분 약을 다 보내시는 분 있대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한 해분을 섞어서 전량을 먹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주셨는데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고 있던 부분들이 참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약사로 일반인을 대하면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건 꼭 강조하고 싶다 하는 부분 있으실까요? 저는요, 잘 물어보시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잘 물어보라. 그냥 인터넷 찾지 마시고 옆에 친구분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의사 선생님, 약사 선생님들한테 대놓고 물어보세요. 대놓고 물어보시면 귀찮아할 것 같잖아요. 아니요. 이분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구나. 이분한테는 좀 더 신경을 써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다른 방법으로 풀지 마시고 특히
인터넷에 너무 잘못된 정보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거 믿지 마시고 내가 믿는 나를 진료해주고 나한테 조제를 해준 의사 약사님들한테 자주 질문을 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걸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고 있는 것을 또 재확인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겠죠. 그럼요. 예. 자, 오늘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 했는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부 출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크리스마스 건강 특강.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크리스마스 건강 특강의 마지막 시간 소아 당뇨병을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